오늘의 이야기. 고구려 역사상 가장 슬픈 사랑,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마지막 이별. 제1부 울보공주 궁궐을 뒤집고 가출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이 나중에 보란듯이 성공하는 경우 종종 보시죠? 우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보 온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와 기막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고구려 제25대 왕, 평원왕 제위 559년부터 590년 시절입니다. 왕에게는 아주 어린 딸 평강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님이 어찌나 눈물이 많은지 한번 울기 시작하면 궁궐이 떠나가라 우는 겁니다. 왕도 사람인지라 듣다 지쳐서 농담을 던집니다. 에이구, 시끄러워라. 너 자꾸 그렇게 울면 나중에 커서 저기 시정잡배들이 놀리는 바보 온달한테나 시집 보내야겠다. 이 말을 들은 공주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아버지는 그저 달래려고 한 농담이었지만 어린 공주의 마음속에는 온달이라는 이름이 콕 박혀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온달은 정말 바보였을까요? 역사책 삼국사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몹시 파리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다. 집이 가난하여 밥을 빌어다가 눈먼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거짓골로 다니니 사람들이 바보라 불렀다. 사실 온달은 지능이 모자란 게 아니라 몰락한 집안의 자식이거나 아주 가난한 하층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처럼 고와서 아무리 놀려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그런 순박한 청년이었죠. 세월이 흘러 공주 나이 16세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평원왕은 딸을 귀족 가문인 상부고씨 집안에 시집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날 공주가 아버지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아바마마, 임금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필부지연. 어릴 때 늘 저를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으면서 어찌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십니까? 저는 온달에게 가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녀석아, 그건 농담이었지. 하고 화를 내도 공주는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왕은 내 딸이 아니다, 나가라. 며 소리쳤고 공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팔찌 수십 개를 챙겨 궁을 나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천을 야무지게 챙겨 나온 거죠. 물어물어 산속 오두막을 찾아간 공주. 문을 벌컥 열자 온달은 기겁을 합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으니 사람 같지가 않았겠죠. 으악, 이건 귀신이다. 여우 귀신이 둔갑을 한 거야. 온달은 쏘스라치게 놀라 산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쫓아온 공주와 도망가는 온달. 과연 이 황당한 술래잡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리고 공주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가난한 청년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한 고집이 아닌 평강공주의 놀라운 계획이 2부에서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제2부 내조의 힘, 흑수저 온달, 고구려의 영웅이 되다. 궁궐을 나와 온달의 집에서 살림을 차린 평강공주. 눈먼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온달을 설득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평강공주의 본격적인 남편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공주가 온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시장에 가서 말을 사오세요. 단 상인들이 파는 윤기 흐르는 비싼 말은 절대 사지 마세요. 나라에서 병들고 말랐다고 헐값에 내놓은 말을 사오세요. 남들은 저 바보가 똥말을 사가는구나 하고 비웃었죠. 하지만 공주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그 말은 병든 게 아니라 잘 먹지 못해 약해진 명마였던 겁니다. 공주는 정성껏 말을 먹이고 치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은 고구려 최고의 천리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무예와 글을 가르쳤습니다. 온달은 본래 힘이 장사였던지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니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매년 3월 3일 고구려에서는 낭랑 언덕에서 큰 사냥 대회가 열립니다.
왕과 귀족들이 모두 모여 무예를 뽐내고 잡은 짐승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인 행사였죠. 이 자리에 온달이 그동안 키운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다른 귀족들이 사슴을 쫓을 때 온달은 순식간에 말을 달려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날쌘지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었죠. 평원왕이 놀라서 그를 부릅니다. 저 훌륭한 젊은이는 누구인고? 온달이 투구를 벗고 엎드립니다. 전하, 제가 바로 예전에 바보라 부르시던 온달이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보인 줄 알았던 녀석이 천하무적 장수가 되어 나타났으니까요. 평원왕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고 벼슬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 때는 실전이었습니다. 서기 577년 평원왕 19년 중국의 후주북주 무제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장소는 지금의 요동지역인 이산 들판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이 밀리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 선봉장으로 나선 온달 장군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의 칼이 춤을 추자 적군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용맹한 모습에 고구려군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결국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공로로 온달은 귀족 중에서도 높은 벼슬인 대형의 자리에 오릅니다. 바보 온달이 명실상부한 고구려의 대장군이 된 것입니다. 평강공주의 믿음과 온달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온달 장군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웅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나라를 위해 떠난 마지막 출정,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길. 가슴 찢어지는 마지막 이야기가 3부에서 이어집니다. 제3부 멈춰버린 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세월이 흘러 평원왕이 세상을 떠나고 서기 590년 평강공주의 오빠인 영양왕이 즉위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남쪽의 신라에게 한강 유역의 땅을 빼앗겨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온달 장군이 왕 앞에 나아가 비장하게 맹세합니다. 폐하,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아 9년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가서 중령, 충북, 단양 서쪽의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온달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서울 아차산 혹은 충북 단양으로 추정되는 아단성으로 향합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온달 장군은 직접 칼을 들고 성벽을 오르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고구려의 아들들아, 물러서지 마라. 저 땅이 우리 땅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신라군 진영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온달 장군의 몸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천하장사 온달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리운 아내 평강의 얼굴을 떠올리며 숨을 거두고 맙니다. 길고 긴 전투가 끝나고 장례를 치르려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군의 시신을 넣은 관을 운구하려는데 관이 땅에 딱 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 밀고 당겨도 바위처럼 꿈쩍도 안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혼자 남겨질 평강공주가 걱정되어서였을까요? 죽은 온달의 한이 관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전쟁터 한복판 차가운 남편이 관 앞에 선 공주. 주변의 병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흐느낍니다.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관을 어루만집니다. 나무관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직이 아주 다정하게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당신의 넋은 하늘로 가고 몸은 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나도 당신 따라갈 테니 제발 이제 마음 놓고 갑시다. 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관을 쓰다듬자 놀랍게도 그 요지부동이던 관이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알겠소 부인. 이제 가리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온달 장군은 그렇게 고구려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충북 단양에 가시면 온달 산성과 온달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 성곽길을 걷다 보면 나라를 지키려 했던 온달 장군의 기계와 그를 떠나보내며 오열했던 평강공주의 슬픔이 바람소리에 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사내를 시대의 영웅으로 만든 평강공주,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온달 장군. 조건과 겉모습만 따지는 요즘 세상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아이들에게 이 아름답고도 슬픈 우리 역사를 꼭 한번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